안녕하세요. 고령사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약 720만 명 정도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에 속속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을 노령 인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노령 인구가 14% 이상이 되어서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인구 5명당 1명이 노령 인구인, 즉 노령 인구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35년에는 노령 인구가 30%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구 3명당 1명이 노령 인구인 것입니다.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되면은 당장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모두가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대책은 없을까요? 저출산 이야기부터 해보죠. 베스컴에서 외국 사례와 미래 예측까지 각종 뉴스와 특집 기사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이 0.918명으로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제일 꼴찌라고 합니다. 2006년 이래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268조 원이라는 돈을 퍼부었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성공하니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출산율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나 사회활동 참여 등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거비용의 상승이라든지 자녀교육 스펙 쌓기 경쟁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10년 80세로 늘어났습니다. 60세 이상을 부양 대상 고령자로 가정할 경우 1990년 대비 20년 동안 고령자가 2배 늘어난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90세가 되면 고령자가 약 3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령자의 부양을 뒷받침해줄 경제활동 일부를 출산으로 해결을 하려면 자녀를 4명, 6명씩 낳아야 합니다. 이민을 받을까요? 단일 민족성이 강한 우리나라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출산이나 이민은 근본적 해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으로 286조를 썼으나 성과는 참으로 허무합니다. 다음으로 고령화 문제입니다. 원론적인 방법입니다만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낮아졌을 때 더 많은 자본과 기술을 축적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감소 효과를 상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경제활동 인구가 60%를 넘던 좋은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대가로 이대로 앉아서 잔인한 세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지요. 아니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양대상 인구에게 경제활동을 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 30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양대상 인구에게 경제활동을 할 기회를 주라고요? 꼰대들의 이기적인 소리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젊은 층은 창의성과 연관된 유동지능이 높고 고령층은 경험과 관련된 결정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젊은 층은 창의성과 유동지능이 필요한 과학, 첨단기술, 산업디자인 등과 같은 직업에 주로 종사하게 합니다. 반면에 경험과 경륜이 쌓인 중장년층은 결정기능이 필요한 행정, 관리 등의 서비스 계통의 직업에 종사토록 합니다. 즉, 세대별 분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인생 1막의 젊은 시절에 왕성한 유동지능으로 인생의 정상기를 한번 맞고 이 유동지능이 쇠퇴할 즈음인 인생 2막에서는 결정지능을 기반으로 또 한 번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사회복지 예산에 기대지 않고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고 또 국가는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 재원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인생 1막에서 30년 정도 신나게 일한 후에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인생 2막으로 갈아타서 또다시 20년 정도 마음껏 일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괜찮은 일입니까?
과거에는 인생 1막 교육밖에 없었습니다. 인생 2막을 위한 교육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세대 간 분업으로 가는 사회,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임박한 이때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다 함께 불행해지는 필수 사항입니다. 중장년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되면 청년들은 노인 부양의 부담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 본인에게도 은퇴 후를 대비한 자구책이 될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정교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고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국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녹을 주는 것입니다. 파릇파릇한 유동지능으로 충만한 젊은이들이 요즘 인생 2막 직업에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는 되지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온정과 배려심을 요하는 복지 업무를 20대 공무원이 더 잘할까요? 아니면 한평생 세파에 시달려본 50대 은퇴자가 더 잘할까요? 또 하나의 질문은요. 가사와 육아를 통해 축적된 배려심이 있는 40대 경력 단절 여성을 복지 공무원으로 뽑는다면 업무가 효율적일까요? 비효율적일까요? 대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도 아직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먼저 찾으면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